시즌의 끝이 다가오면서 패독 안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어요. 페라리는 논란 많은 결정들 이후 반등을 시도 중이고, 맥라렌은 챔피언십을 이끌고 있음에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죠. 반면 레드불은 기술적, 심리적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타이틀 경쟁에 복귀했습니다. 미국 그랑프리 이후 논란의 업데이트, 모험성 높은 전략, 그리고 팀 내부의 속내를 드러낸 인터뷰까지 포뮬러1의 무대 뒤는 완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단호 라운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선택들이 어떻게 이번 시즌의 결말을 좌우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페라리는 오스틴에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죠. 단 한 시즌 전만 해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놓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싸웠던 팀이 지금은 맥라렌과 메르세데스보다도 뒤처진 차에 우승 하나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형 새 콘셉트의 차로 기술적 반전을 약속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결과는요? 7회 챔피언이 있는 팀에서 포디움조차 없는 시즌, 그리고 최근 페라리를 보기 시작한 팬조차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정체예요. 팀 대표 프레드 바세르는 직접 인정했어요. 17 그랑프리 동안 채 실질적인 개발이 없었던 심리적 충격을 과소평가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99라운드 중 페라리는 이 모든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업데이트 없이 그냥 버틴 거예요. 중간중간 새 윙이나 소소한 에어로 조정이 있긴 했지만 차의 성능 자체를 바꿀 만한 진짜 개발은 사실상 포기한 수준이었죠. 이건 페라리처럼 예산과 전통을 갖춘 팀에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문제는요, 몇 안 되는 업데이트 중 하나였던 그 유명한 리어 서스펜션조차 도입이 수차례 미뤄졌고 결국에는 효과도 거의 없었어요. 느낌상 페라리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 방식에 맞춰주겠지 라는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따라잡아야 할 때죠. 다른 대형 팀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지금 페라리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좋은 시절이 다시 오겠지 라며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바세르는 최근 결과가 팀에 추진력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추진력이라는 건 페라리의 전략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운과 다른 팀들의 일관성 덕분에 얻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페라리에 필요한 건 낙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과감한 결정, 진짜 투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부족했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물론 바세르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페라리의 문제는 시스템 전반에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데 대한 저항, 기술보다 목소리 큰 내부 정치, 그리고 경영진의 자존심이 현실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어요. 크리스찬 호너에 대한 루머가 나왔을 때가 사실상 반성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 페라리는 늘 그렇듯 현 체제를 재확인하고 효과 없는 전략을 되풀이하는 쪽을 택했죠. 지금 페라리는 정체 상태에 있어요. 한때 진화와 혁신의 상징이었던 팀이 점점 과거에 머무는 팀으로 변해가고 있죠. 자, 바세르의 고백은 분명 의미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늦게 상황을 인식했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시즌 초반 맥라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승 후보 1순위였어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도 여유있게 가져갔고 차는 모든 트랙에 잘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트랙 중 파파야 팀이 확실히 앞설 수 있는 곳이 정말 남아있을까?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는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남은 5 그랑프리와 2번의 스프린트를 기회라고 보고 우리 차에 맞는 트랙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죠. 말만 들으면 위안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4경기에서 맥라렌은 전부 업데이트된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에게 밀렸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선 베르스타펜이 2위, 노리스는 3위, 피아스트리는 4위였고요. 챔피언십 선두였던 맥라렌은 명백한 하락세였죠. 오스틴에선 차량 세섭 혼란, 스프린트 조기 탈락, 소극적인 전략 결정 등 완전히 무너진 주말이었습니다. 처음 시즌 초반의 좋은 흐름은 사실 지속적인 개발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발전이 멈춘 상태고 맥라렌의 진짜 적은 트랙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팀 내부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팀의 도움 속에서 타이틀 경쟁 중이지만 동시에 누가 더 우선인지에 대한 제한이 분명하죠. 스텔라조차
우리가 차에서 더 끌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기회들을 놓쳤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맥라렌에 유리한 트랙들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변수는 코스가 아니라 흔들리는 리더십과 내리지 못한 결정들입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차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레드불은 리듬, 자신감,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올라오는 드라이버를 갖고 있죠. 격차는 줄었고 상대는 강해졌으며 이제 챔피언십은 통제에서 앞바퀴의 국면으로 넘어갔어요. 맥라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거의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타이틀을 바로 옆에서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팬 입장에선 그게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게 바로 맥라렌이 두 드라이버에게 자유를 주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번 시즌의 타이틀은 누가 진짜 강한지, 누가 실수 없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경쟁이 될 겁니다. 레드불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불안정했고 최근 몇 년간의 압도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챔피언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정확히 방향을 되찾은 모습이에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다시 지배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RB21의 기술 패키지는 마치 수술하듯 정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레드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아직 타이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쿠, 몬자, 오스틴에서의 연승은 우연이 아니에요. 몬자에서 도입된 새 플로어 이후 AB21은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의 주행 높이를 더 낮추고 그라운드 이펙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설정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를 주면서도 균형감이나 신뢰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 피아스트리에게 100포인트 이상 뒤져있던 베르스타펜은 이제 그 격차를 40포인트까지 줄였고 완전히 상승세에 있어요. 본인조차 이런 반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죠. 헬무트 마르코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시즌 후반에도 추가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반대로 맥라렌은 이미 개발을 멈췄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레드불의 차이가 드러나요. 맥라렌이 지금 시간이 멈춘 듯 내부 정리에 몰두하고 있다면 레드불은 이 타이밍을 정말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차량을 끝까지 개발하는 건 물론 베르스타펜과의 협업 방식도 바뀌었죠. 데이터만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젠 드라이버의 감각을 더 존중하고 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패독의 기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레드불의 가장 큰 발전은 차량 하부 플랭크의 마모를 이해한 방식에 있다고 해요. 차를 더 낮게 세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곧 다운포스 증가, 코너에서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오스틴처럼 노면이 거친 서킷에서 큰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맥라렌이 고전한 그 트랙에서 레드불은 빛났어요. 결과는 명확하죠. 더 강해진 레드불, 더 자신감 있는 베르스타펜, 그리고 압박을 받는 맥라렌. 타이틀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잠들어 있던 레드불은 후반기에 굶주린 채로 눈을 떴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다른 팀들이 이미 2026년을 바라보고 올해 차 개발을 종료한 반면 레드불은 여전히 AB21에 자원을 쏟고 있거든요. 물론 팀은 이번 업데이트들이 2026년형 프로젝트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선택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도박이죠. 결국 이건 막스 베르스타펜의 5번째 타이틀을 위해 2026년 일부 성능을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도전이 성공하려면 맥라렌 쪽에서도 계속해서 실수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출처는 모두 설명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